제12장 배선기구 및 측정계기 단원 핵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 간의 나사내기를 위한 공구는 시험 문제에 많이 중복되어서 출제가 되는 문제죠. 오스트죠. 오스트. 자, 그리고 오스트는 레칫과 다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레칫은 나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른 나사, 왼 나사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다이스가 이제 칼날이 되겠습니다. 칼날의 종류, 규격별로 칼날이 달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속 간 나사내기를 위한 공구는 오스트다. 예, 쉽게 맞힐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금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충전 유무를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 금전기가 구분이 되어서 각 현장에 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충전부의 충전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 공사용 공구는 굵은 전선이다. 일반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클리프죠. 클리프 4번이 되겠고, 클리프로 또 절단할 수 없는 굵은 전선은 그래서 유압 절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프는 펜치로 절단할 수 없는 정도의 굵기의 전선을 절단하는데 적절한 절단 공구다라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를 접촉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접속해야 하나요? 키워드가 진동이죠. 진동일 경우에는 스프링 와셔입니다. 스프링 와셔. 이제 와셔가 이렇게 생긴 것이 평와셔죠. 평와셔는 일반적으로 나사를 조일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서, 절단대뿐만 아니라 양 끝이 이렇게 맞지 않게끔 어긋나게 해서 텐션을 생기도록 만든 것을 스프링 와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스프링의 텐션이 흡수를 함으로써 진동이 생기는 전동기라든가 발전기의 진동을 흡수를 하고, 또 철탑, 바람에 의해서 또 비틀림이 작용을 하는 이런 철탑에 나사를 조을 때는 반드시 스프링 와셔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방수형 콘센트, 콘센트 WP죠. 워터프루프에서 방수란 뜻이죠. 그리고 EX는 방폭입니다. 익스프로션. EX는 방폭형 콘센트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V 이하의 옥내 배선 절연 전선을 측정하는 가장 알맞는 했습니다.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래서 사용 시험 전압까지 다 얘기를 하세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V용 매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작업 쇠톱날 크기가 아닌 것은
답은 550이죠. 550mm, 50cm 정도 되는 것은 너무 크죠. 뭐 흥부놀부에 나오는 이제 박타기용 톱과 같을 정도로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00mm, 250mm, 300mm의 제톱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 한 개를 2개소에 전멸하고자 할 때 옳은 배선은 3로 스위치죠. 3로 스위치. 보시면은 전등이에요. 동그랗게 표시하는 도면기호, 도기고는 전등을 나타내죠. 그럼 전원선이 있어야 돼요. 전원선 두 가닥. 자,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이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규격이 어때요? 두 선을 연결하는 것은 복선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선도라고 하며, 선의 가닥수를 빗금으로 나타냅니다. 두 가닥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쓰면은 규격입니다. 2.5 스퀘어. 그런데 법내에 전원선은 2.5 스퀘어로 다 사용합니다 하면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어선은 1.5 스퀘어를 사용합니다 하면은 수치는 나타내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전멸기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제어선으로서 전멸기를 S3 3로 스위치에서 S3 3로 스위치니까 연결하는 전선의 가닥수는 세 가닥.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원선 두 가닥이고요. 3로 스위치로 가는 선이 세 가닥씩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답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단자에서 전선에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 와셔죠. 스프링 와셔가 중복이 돼서 출제가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사 문제를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연접 인입선은 그래서 배전선로 공사 부분에 또 나오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접선로는 분기되는 점에서 150m를 넘지 않는, 다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150이 아니라 100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인입점 접속구에서 접속점에서 인입구 장치까지의 배선 중간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접 인입선은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의 인입구까지 직접 연결하는 선이 연접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두지 않도록 할 건 맞습니다.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한 금지. 그래서 5m 맞습니다. 그리고 타수용가의 옥내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상대 제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연전선을 서로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절연전선을 커플링에 의한 접속. 커플링은 어때요? 전선관의 접속이죠. 전선관을 접속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은 여기 커플링이에요. 합성수지 전선관도 커플링으로, 금속관도 커플링을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접속을 할 때는 와이어 커넥터에 의한 접속법 혹은 슬리브에 의한 접속법, 그래서 철도 압축 슬리브에 의한 접속법, 이런 여러 가지, 또 납땜에 의한 접속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필요한 3도 스위치는 최소 시작점과 끝점 두 개죠. 두 개를 설치해야 한다.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할 경우에 올바른 배선은 전등에 전원선이 두 가닥 있어야 되고요. 3로 스위치에 접속하는 선은 세 가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림을 다르게 또 그려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문제에 실어봤습니다. 이만큼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하니까 이 회로도 그리고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의 개수 이것을 산출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코드 상호간에 캡타이어 케이블을 상호간에 접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가 되겠냐? 코드 상호간의 접속이에요. 코드 상호간 접속을 하는 것은 코드 접속기겠죠. 코드 접속기 또는 코드 연장기 이런 식으로 요즘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연장을 하는 이런 코드 접속기 또는 코드 연장기 이렇게 호칭을 하고도 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 공사를 노출로 시공할 때 직각 구부러지는 곳에 어떤 배선 기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금속관을 직각 구부리기를 하는 경우에 노출하는 경우에 이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엘보우를 사용하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노멀 밴드를 사용합니다. 노멀 밴드를 사용을 하고 매입하는 경우에 두께는 1.2mm 이상이죠. 1.2mm 이상. 자, 그런데 노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4번이죠, 답은. 유니버설 엘보우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두께, 깊이, 안찌름, 바깥찌름. 그래서 깊이가 들어가죠. 안찌름, 바깥찌름. 자, 측정자가 3개가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죠. 자, 버니어 캘리퍼스 1번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메타는 어때요? 두께, 바깥지름을 잴 수 있는 거죠. 어미자와 아들자를 이용해서 정밀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끝이 났네요. 그래서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장 배선기구 및 측정 계기의 이론 및 단원 핵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